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너만 기다렸다. 아이오닉 5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내 사전계약 첫날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사전계약 물량이 완판됐는데요. 아이오닉 5의 성공이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게임 체인저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 바쁩니다. 증권가에서는 부품사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아이오닉 5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 대표적으로는 두올과 현대공업 같은 경우 오늘 20%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한온시스템, 우리산업, 동아화성 등도 수혜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화요일이죠.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핫한 그 코너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첫 거래일에 어떤 종목들 추천해 주실지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부분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가 이제 연휴 아닌 짧은 연휴였죠. 3일절까지 보내면서 오늘 이제 3월의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쫄보님 출석 나나나나 하고 올려주셨어요. 1등으로 이름 불러드리고요. 버리앵두님, 돌멩이님, 또 회윤님과 주미영님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칸, 네 칸 찜질방 보람 리턴즈가 뭐죠? 아, 오늘 색이 약간 황토 색깔이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님 그리고 성공투자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1시간 동안 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이죠. 아이오닉 5. 이게 공개된 이후에 제 주변에서도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토론 아닌 토론이 펼쳐지고 있기도 한데 그만큼 이 아이오닉 5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전 계약이 완판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이렇게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네.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사실 이제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쪽은 25,000대, 그다음에 유럽 쪽은 이제 3,000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하루 만에 다 완판이 됐어요.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국내 쪽에 저도 사전 예약을 했거든요. 하셨어요? 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차를 볼 수 있는 건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네, 뭐 빨라도 6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루 만에 완판이 돼 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유럽은 사실 물량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3,000대 정도니까. 근데 그 3,000대를 생산을 하는데 이 사전 예약이 몰린 건 10,000명이 몰렸으니까 확실하게 인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제 이쪽이 좀 주는 시장이 주는 좀 모멘텀 뭐 의미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게 eGMP 전용 플랫폼인 첫 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첫 차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선 이제 코나라든지 이런 이제 EV 그러니까 내연기관 이 플랫폼에 억지로 좀 구겨 넣은 전기차 관련 이 뭐 리콜이라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전기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치고 나올 수 있는 마켓 쉐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요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테슬라의 뭐 대항마다라고 하기는 네. 아직은 좀 볼품이 없죠.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디자인이나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테슬라보다는 뭐 저게 이제 모델 3 라인이랑 아니면 뭐 Y 라인이랑 이거를 뭐 비교할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 시설 같은 면은 테슬라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뭐 대항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아,
현대차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오닉 5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할 때는 차를 타는 거라는 느낌도 있지만 테슬라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 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지금 테슬라에게 못 미친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이오닉 5에 적용되어 있는 자율주행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뭐죠? 이 단계가 레벨 단계가 네. 지금 이 그 테슬라에 적용돼 있는 단계보다는 낮습니다. 그 테슬라는 최근 들어 또 스타링크까지도 또 나오니까 테슬라 간에 또 거리 소위 말하면 이 V2X를 또 대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뭐 대항마라 하긴 어려운데 사실 아주 얼리어더터가 아니라면 지금 좀 이게 아무리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거든요. 네. 못 믿는 사람은 사실 테슬라 타도 그거 안 하거든요. 전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얼리어더터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 말고 아이오닉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뭐 테슬라 대항마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아직은 1등이니까. 네, 이번 1등이죠. 그리고 유럽도 1등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네, 유럽 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현대차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마켓 쉐어를 늘려나가면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연말에 계속 강조했던 게 올해는 내년이죠. 그러니까 네. 올해는 테슬라보다는 비테슬라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많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네. 핵심이 이제 GM, 현대차, 그다음에 폭스바겐인데 일단은 잘 되고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ID3인가요? 그것도 지금 판매가 잘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런 eGMP,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달고 나오는 모델들이 반응이 좋다. 현대차도 스타트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사전 계약이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실제 판매량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느냐도 이제 향후에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GMP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아이오닉 5의 흥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 그룹 주가가 이번에 올라온 배경이 이 전기차 새로운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형차가 나온다는 거를 제일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과연 그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가 이번에 이제 관건이었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사전 계약이 잘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잘 그 시장이 있구나, 시장성이 있구나 하는 부분. 그러니까 eGMP의 어떤 상품성 같은 것들이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좀 인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국내의 친환경차의 대기 수요가 저는 사실 약간 좀 물음표가 있었어요. 얼마나 살까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왜냐면은 충전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하긴 해요. 충전 문제가 네.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급속 충전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 가지고 40분 충전하면 뭐 400km인가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10분 충전하면 100km 이상 가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뭐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충전 인프라인데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 좀 나서 가지고 좀 해주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은 맞아요.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광고를 보니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내부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엔진 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다 이제 내부 공간으로 다 삼아 버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오닉을 산다면 제 첫 번째 포인트는 그 공간일 것 같아요. 공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충전 시간이 좀 줄었구나. 요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차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 자체가 점점 좀 변화되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실제로 이제 이 친환경차 관련된 사업을 해나가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좋은 하나의 이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첫 번째 이제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런 수요라든지 니즈가 이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쪽으로도 조금 이어질까요? 수소차들도 이와 관련된 좀 모멘텀을 좀 반사이익이라든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현대차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저기를 가지고 이번에 전기차 이거 띄울 때 그 전에 뭐 eGMP 만들겠다라고 딱 뭐 하면서 마케팅을 제대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 올라갔는데 아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수소차를 상당히 승용차 쪽에도 내세우면서 이제 만약에 내게 된다면은 저는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전기차보다 수차는 제가 지금 딱 걸리는 게 인프라예요. 아, 충전소를 그거를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충전소 들어선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를 과연 어느 정도 확보할 수 그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오닉 5가 이제 출시는 됐어요.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인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출시되기까지 그래도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또 가장 문제는 반도체 부족에 대한 네. 부분이라든지 또 뭐 노사와 양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이라든지 현대차 이 아이오닉 5에 조금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뭐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은 뭐 이 아이오닉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장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네. 공통적인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급이 얼마나 원활하냐. 그리고 다만 이제 현대차가 생각보다 반도체 재고를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웃어야지 울어야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 좀 지금 뭐 테슬라라는 쪽이 이제 반도체 모자란다라는 건 워낙 잘 팔려가지고 없는 거고 현대차는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안 팔려가 생각보다 재고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물량은 재고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관련 부분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이 현대차가 신규 라인을 뭐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노사 타협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이것도 뭐 매번 있었던 왔었던 일이고요. 뭐 합의는 보지 않을까요? 합의 큰 뭐. 노이즈는 아니다. 네, 어차피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연은 될 수 있지만 뭐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조금 더 다시 눈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아이오닉 5 관련주들 정말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관련주들 흐름 어땠는지 좀 체크할까요? 예, 이제 자동차 쪽이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뭐 괜찮았죠. 다들 괜찮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부각된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네. 뭐 두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내장 뭐 이제 그런 것들 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올은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자동차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 상한가 가던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갔고 현대공업이 또 보면은 오늘 22%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두올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면은 일단 시총이 좀 작아요. 시총이 좀 작으니까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이제 이런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움직이던 종목인데 오늘 11% 올랐고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 뭐 PTC 히터 관련 주니까 올랐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뭐 올랐고 이런 종목들이 좀 그 탄력 있게 올랐고요. 현대위아도 3%, 현대모비스도 2% 정도 이렇게 이제 오르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애플발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현대위아나 모비스 같은 쪽도 좀 바닥은 좀 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슈 있을 때 조금 더 탄력을 보여주는 쪽은 중소형주들이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아니 그렇게 좋다는데 왜 현대차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니 네. 완성차 대장주인데 예, 너는 왜 안 대장주니까 지금 오르느냐. 먼저 올라왔고요. 네. 사실 그 현대차는 지금 지난번에 이거 관련 이슈로 뜨기 시작한 게 12만 원대거든요. 네. 12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언제냐면 작년 7월 달이에요. 12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온 걸 보면은 얼마까지 올랐었냐면은 그 140%가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옆으로 가격 조정 중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잘 안 간다 그러시는데 현대차는 미리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가격이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140%나 올라온 종목이 그 대형주가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잠깐 쉬는데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지켜보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왜 현대차는 안 오르느냐 좀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리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 지금 현재 빠지고 있지 않은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아이오닉 5 관련주들 어떻게 흘러갔나요? 뭐 사실 이제 두올이 가장 강한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두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번 아이오닉에 좀 특화돼 있긴 하죠. 지금 내장재를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 피혁을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건 친환경 관련 피혁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완전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향후 다른 이제 전기차 라인에도 아이오닉 7이라든지 아이오닉 9 또 나올 건데 그 라인에 이 제품들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두올이 좀 강하게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뭐 앞서 이제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셨지만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네. 조금 더 급등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공업이 오른 건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아이오닉에만 이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암레스트랑 헤드레스트는 대부분 자동차 다 납품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약간 억지적으로 좀 묶은 것 같다는 느낌 저는 들고요. 현대공업은 네, 왜냐하면 뭐 딴 것도 들어가는 거라서 특징적인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두올은 확실히 좀 특징적이긴 해요. 원래 없던 걸 완전히 새로 하는 거고 물론 이번에 들어가는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긴 하죠. 왜냐면 왔다 갔다 밀수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나머지는 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특히 오늘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기차가 계속 나오면 관련해서 좀 뜰 수 있는 부품 업체들이다 보니까 우리 산업이나 이런 애들은 네. 이 부분은 좀 정당화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오는 흐름도 좀 나타났는데요. 사실 그동안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모멘텀을 싣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하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다. 아이오닉 5가 그에 대한 힘을 좀 강하게 실어줬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 아니면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는지 이런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이게 아이오닉 때문에 하기보다 사실 테슬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뭐 전기차가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 아이오닉 때문에 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두올이나 이런 애들이 오른 건 확실하게 아이오닉이긴 한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른 건 뭐 저가 매수도 플러스 됐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도 다시 조금 원상복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아이오닉까지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꽤 전기차 관련 전기차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한동안 뭐 포스코 케미컬을 제외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같이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요. 이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마무리되고 네.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아이오닉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만간 이제 GM에서도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또 이제 이 제품을 출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폭스바겐은 또 계속 출시를 하고 네. 있는 상황. 그다음에 테슬라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이제 계속 좀 출시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아차, 르노도 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도 기아에서도 이제 EGMP 그렇죠. 플랫폼으로 또 이제 신차를 또 내보내잖아요. 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네. 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 조정은 가격 조정 마무리된 것 같고 기간 조정만 살짝 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확실하게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성장주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들의 움직임도 좀 활발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테슬라와 비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좀 확실하게 종목이 좀 갈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명확하게 갈리는 건 아닌데. 그쵸. 근데 이제 테슬라에만 집중돼 있는 기업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좀 흐름이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많이 가는. 특히 이제 만약에 2차 전지 셀 업체를 따지자면 LG화학이겠죠. LG화학이 테슬라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비테슬라 진영 쪽에. 그럼 원래는 LG화학 쪽보다는 오히려 삼성 SDI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쪽도 사실 이제 테슬라 쪽이 좀 더 포지션이 있는 게 LNF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딱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니까 오히려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좀 많이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네. 동박 관련 쪽도 일진 머티리얼즈 쪽보다는 또 이제 두산이나 아니면 뭐 SKC나 뭐 이런 쪽에 또 있다. 그러니까
다 걸치고는 있죠. 다 걸치고 있는데 특히 더 많이 걸치고 있는 쪽으로 감안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흐름은 물론 얘들도 가긴 가는데 네. 탄력도는 조금 더 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2차 전지를 대표적으로 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이제 조금 반등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빠질 만큼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전기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지금 같은 이슈에는 좀 취약해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주 쪽에서 투자하던 그 투자들이 만약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성장주 쪽에 제일 먼저 팔아버리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주들이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좀 흔들렸죠, 이번에도. 취약하긴 한데, 지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또 이제 성장주들이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굉장히 탄력 있게 또 반등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성장주 섹터의 성장성 자체가 지금 이제 성장성이 막혔다. 이러면은 빠졌다가 못 올라와요. 빠졌다가 계속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성장성이 아직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 2차전지 섹터라는 것은 계속 성장이 될 섹터거든요. 실적 상승이. 근데 그것보다 먼저 올라와야죠, 주가는. 예, 그래서 흔들릴 때 상당히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꺾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탄력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전기차 부분은 또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으려는 브레이크를 좀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브레이크를 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이오닉 건도 뭐 좋은 이제 하나의 뭐 모멘텀이 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번에 시장 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선장주들이 좀 브레이크를 건다 생각이 좀 되고 뭐 월가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가 전기차 주가가 올해 50%더 오른다 이런 이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투자은행 쪽에서 나오는데 웨드부시라는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자막에는 4배로 돼 있습니까? 네. 4배까지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예, 50% 더 오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커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향후에 3년 동안 연평균 한 45% 정도 이상 성장할 걸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3년은 최소한 그 5년, 7년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예,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금리 이슈 같은 것들에 상당히 취약하고 유동성 랠리가 또 뭐 종식이 됐다 이러면 또 한바탕 또 이제 또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투자를 하실 때 또 반등이 나올 때는 탄력 있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들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관련주들로 한번 좀 수익을 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아이오닉 5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어떤 거 있어요? 뭐 일단은 아이오닉 5 플러스 뭐 나중에 뭐 애플카 관련 쪽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 전기차, 자율주행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건 현대모비스거든요. 모비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일단은 탑픽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냥 뭐 제가 아이오닉 5 제가 이제 사전 예약을 했는데 한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왜요? EGMP 1차 물량을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막 관련 기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이 폭발 사고와 관련되어서 노이즈도 상당히 뭐 다른 우리나라 다른 이제 셀 업체들 대비해서 좀 덜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저는 좀 이제 이게 이제 이 EGMP 1차 모델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안심해서 전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이오닉 5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배터리. 들어가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왜 LG 화학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지금 테슬라가 그냥 테슬라 테슬라가 때문에? 반등을 좀 줘서 그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아이오닉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을 아이오닉이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내가 꽂혔네. 네, 그래서 테슬라가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LG 화학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이제 하죠. 반등세가 이제 나온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EGMP 물량 1차 납품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납품이 됐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좀 잘 팔리면 나머지 추가적인 또 입찰 같은 경우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큰 문제가 안 나오면 다른 기업들도 SK 이노베이션 것도 살 수도 있다라고 보고, 물론 뭐 SK 이노베이션은 LG 화학과의 이 소송 합의가 네. 제일 우선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합의가 돼야지
아주 좋게 하긴 하는데 뭐 아이오닉 관련 부분의 모멘텀을 본다면 뭐 이 SK 이노베이션 충분하다라고 보고 SK 네. 이노베이션은 뭐 2차 전지 관련 쪽도 있지만 원래 이제 순수 이제 정유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SK 이노베이션까지도 같이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현대모비스와 함께 SK 이노베이션을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아이오닉 5 관련해서 토픽 종목도 궁금하네요. 예, 저도 현대모비스 좋게 생각해요. 네. 뭐 그쪽에는 뭐 당연히 수혜고요. 현대차에서 뭐 한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수혜인데 그냥 한 종목 고르라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뭐 엔진용에도 내연기관 쪽에도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기차에 좀 특화되어 있는 쪽 보니까 한온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온 시스템은 예전부터 이제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의 결실들을 지금 이제 거둬들이는 구간이거든요. 네. 전기차는 내연기관하고 좀 달라가지고 일단 뭡니까 엔진 열이 없죠. 그 내연기관에 엔진 열이 있잖아요. 그 열 가지고 뭐 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전기차는 그게 없으니까 뭐 하려면은 뭐 겨울에 그 히터 틀려고 그래도 열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에어컨 필터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다르고 공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패키지화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한온 시스템은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들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은 이번에 2만 원 단에서 한번 이제 그 테스트를 하다가 빠졌는데 한 번 더 신고가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 눈여겨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이번에 빠졌을 적에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왔지만 계속 일자로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아마 조정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잡아가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아이오닉 5 관련해서 탑픽 종목 한운 시스템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약간 성장주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인 성장주의 하나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이오닉 5 또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소소한 이벤트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한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탑픽 종목들까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